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무심코 무능해지는 습관 4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신입사원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리더십 강의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그 러쉬였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교육. 근데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도 신입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입사원들 교육 가서 예전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 게, 아이고 정말 회사에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정말 잘 지내기를 바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딸이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이 완전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서 일은 잘할까? 뭔가 한 소리 들으면 또 작은 일에 상처받고 주눅들지 않을까? 애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없을까? 이런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더 열심히 강의했어요. 막 윗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기본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실 일머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기본만 튼튼하면 일을 헤매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서 이제 경험들을 자꾸자꾸 쌓다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니어 시절에 일머리를 제대로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때 일머리를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계속 이제 그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경험만 믿고 계속 일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뭐 10년, 20년 경력 쌓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아주 힘들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뭐 신입이든 내가 뭐 주니어든 내가 뭐 중간 뭐 관리자건 관계없이 나한테 혹시 이제 막 일을 망치거나 내가 무능해지는 습관이 아직까지 나한테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오늘 아주 심각하게 체크해 보는 시간. 체크해서 만약에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걷어내는 그런 유익한 10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심코 무능해지는 습관 첫 번째는요. 일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에도 패 끼치기 쉽죠. 한마디로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일의 기본은 고민이 아니라 뭘까요? 행동입니다. 행동.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획안을 하나 이제 내가 김대리인데 기획안을 하나 만들려고 이제 난 떨어진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온라인은 그럭저럭 굴러가는데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어떤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기획안을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감이 안 잡혀요. 인터넷 뒤지고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해요. 그런 와중에 또 그 기획안을 임원한테까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대요. 뭐 팀장은 뭐 준비 잘해봐 이러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대로 어필 못해서 임원한테 찍히면 어떡하지? 막 그것까지 이미 그 고민에 막 생각이 막 거기까지 이제 막 번진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실제 움직이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앉아서 머리 쥐어뜯는다고 답 나오지 않고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떤 샘플을 찾아야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관찰하고 이유가 뭔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 정리해서 뭐 선배한테 도와달라고 뭐 졸라대든지 계속 움직이면서 답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은 적당히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면 할수록 점점 정답과는 멀어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무능해지는 습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가서, 기업 강의를 가서,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남으면, 혹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제 먼저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도 뭐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하는 내용만 봐도 저분이 회사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제대로 한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핵심을 꿰뚫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일단 직장 상사한테는 잘 질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직장 상사의 지시사항인데 내가 그 지시는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맞춤한 결과를 내가 당신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런 결과물을 딱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직장 상사, 우리 팀장은 물어보면 자꾸 짜증내요. 그리고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짜증내면 어때요? 욕먹으면 어때요? 내가 내 일을 실수 없이 잘하기 위해서 욕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잘한다의 기본은 내가 내 주변, 동료 마찬가지지만 내 직장 상사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낼지 전략을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리포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라고 했으면 수요일쯤에 중간 보고해야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진행하려고 목차를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이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중간에 고쳐야지 금요일 날 막 땀 뻘뻘 흘리고 애써서 하고 갔는데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이런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 기획서를 쓴다. 그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업부서라도 마케팅에 자료를 요청하고 회계팀에도 필요한 거 요청하고 땅 관리팀에도 뭐 요청하고 이렇게 기획서 초안 만들어서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보고서 잘 쓰는 선배한테 막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물면서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최대한 잘하는 방법들은요.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조직이나 공통된 특성이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웠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 주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도와달라고 안 한 거예요. 혼자 해서 얼마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도와달라고 조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주변을 활용해서 이제 완성도를 이렇게 탁 높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통과되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과장님 덕분입니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 옆에 이제 딴 부서에 가서 막 진짜 박카스라도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통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제 도움 잘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채널에서도 이제 따로 직장 인간관계라는 재생 목록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 재생 목록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시리즈로 묶어서 직장 인간관계를 잘 유지돼야 결국에 이제 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무능해지는 습관은요. 세 번째는요, 싫은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남한테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남이 하는 충고나 지적을 싫어하고 듣지 않고 자기 방식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망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이 리더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누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방법은 팀장님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 방법을 이렇게 바꿔보는 편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어요. 근데 지금 방법을 밀어붙인 이제 팀장이 이제 얼굴이 이제 빨개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거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될 것 같지?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된다니까? 막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경험, 방법만 고집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리더가 아니더라도, 주니어도 이제 싫은 소리 듣는 거 아주 뜨악해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요즘 이제 신입사원들은 이제 MZ 세대들, 90년대생들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기성세대랑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리더십 교육 가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요즘에 이제 어린 세대들은 싫은 소리를 거의 듣고 자라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 가서 이제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부모님한테 이제 야단 맞고 막 혼나고 야단 맞고 이러면서 큰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욕 먹으면서 큰 사람 별로 없어요. 맞고 큰 사람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은. 근데 회사에서 나한테 욕은 아니지만 뭘 못한다고 막 질책을 한다? 굉장히 이제 세게 그게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이제 말투, 표정, 시선이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면 또 너무 오버해요.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스킬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선배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준 대로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이미 유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딱한 표정 지으면서 막 삐지거나 겉으로 빙빙 돌거나 그럼 그 직원한테는 이제 말 안 해주는 거죠. 선배도. 왜 저래? 쟤는 뭐 한마디 했다고 저러는 거야 지금? 그럼 비호감 이미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무능해지는 습관. 일의 과정을 이제 엿가락처럼 계속 늘리는 거예요.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든지 간단한 일을 심각하게 바꾸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겠죠. 길게. 일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일단 일에 완성되는 시간, 데드라인을 굉장히 넉넉하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도 안 끝내요. 그렇다고 퇴근을 일찍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야근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의 데드라인은 못 맞추는 거죠. 회사에는 있어요. 근데 자리에 안 앉아있고 막 돌아다녀요. 이 사람 오지라고 뭐 이 사람처럼 다 참견해요. 바짝 집중해서 2-3시간이면 끝낼 일을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를까요? 다 안다니까요. 김대리 어떻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진행 중입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안 짓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럼 완전히 그 위에는 직장상사가 속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쉬운 방법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면 데드라인을 이중으로 잡아 버릇해야 돼요. 그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직장 상사가 금요일 오전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목요일 오전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오전에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남죠. 만약에 금요일 오전에 보고할 걸 목요일 오전에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남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완성도를 높이면서 보완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물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크든 작든 일의 핵심을 파악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제일 우선해야 될 거, 이렇게 해서 데드라인을 도전적으로 잡는 거, 이게 바로 일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일의 과정을 길게 들이거나 데드라인을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널널하게 두거나 어떤 이런 좀 느슨한 어떤 마음의 습관, 오늘 이제 많이 갖고 계셨다면 이렇게 바짝 한번 나사 조이듯이 한번 이제 조이고 다시 이제 새해인데 신발끈 묶고 이제 열심히 뛰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일잘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유세민 직장 수업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